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중국 주식을 사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3월 9일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전체 시장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국제유가 확인했을 때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전날 새벽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다우가 선방을 했던 이런 기대감이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에 석유, 유가, 원유 감산 합의가 실패하면서 전면전이 이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일을 계기로 유가,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맞불을 놓는 이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국영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이 좋지 않다거나 어떤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람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연간 111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해에 약 130조 정도를 벌어들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 하락 같은 경우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를 생산함에 있어 가지고 손익분기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유가가 급락하거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비책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전부 다 던져버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전부 다 금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12월 기준에 러시아 골드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8위에 머물렀었는데요. 보면은 약 775톤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지금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약 2219톤으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리면서 명실상부 금을 가장 많이 한 국가에 지금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8위에서 5등으로 껑충 뛰어 올랐죠. 그만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국제적인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중국의 금 보유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의 1위는 역시나 미국인데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8130톤의 골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고 실물로서는 이 골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했고 지금 국면을 맞이하는가라는 부분은 양측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스트림 2라고 러시아에서부터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정이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태클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창 지금 왕위 세승의 문제, 권력 다툼에 있어가지고 본토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왕세자가 미국의 지지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국제 유가의 결정권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가 이전만큼 그렇게 필요한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작년에 있었던 가스코지 같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만큼 그렇게 돈독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각자가 지금 미국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러면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양국의 관계를 보시면은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런 구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자기네를 버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도 매우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러시아 북극에 있는 LNG 개발 프로젝트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만큼 양국 간에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가 협상, 국제 유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솔레이만 이란 그 사령관 드론으로 미국에서 살해를 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 한번 보시고 중동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번 유가 급락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셰일 오일 업체들인데요. 여기 셰일 오일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정크본드, 즉 회사채를 엄청난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유가 급락으로 국제 유가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정유 회사들이, 원유 시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초창기 때 설명을 드렸던 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파리 교육 협정을 탈퇴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를 보다 자기네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를 무한의 셰일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적극적으로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셰일 오일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업체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게 되겠죠. 국가로서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셰일 오일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크본드 시장이 약 1조 달러 수준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응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가 급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 될 텐데요. 지난번 유가 급등으로 중국이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유가 급락의 국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가장 큰 국가들은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30% 정도의 중국이 수입하는 총량의 30% 수준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저유가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처럼 저성장의 6% 성장률에서 5% 성장률로 꺾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원자재의 기초가 되는 원유가 석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가 급락은 중국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을 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이 우한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돌면서 지금 진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러 공장들도 이제는 가동을 시작했고 3월 말쯤이면은 여러 지역의 공장들이 풀 가동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제가 원화 환율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신흥국 화폐들 같은 경우는 다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라든지 코리아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국가는 이런 자국 화폐 강세와 더불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좌측에서 보시는 화면은 오늘 아침에 오후에 제가 핸드폰으로 확인했던 내용인데 지금 3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가 한 25bp에서 50bp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96%로 금리가 인상이 되겠구나, 또 한 번에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녁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이제는 25bp, 50bp가 아닌 50bp에서 75bp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면에서는 미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트럼프 이런 삼각구도 특히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영상,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푸틴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와 트럼프 그리고 푸틴과 러시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2016년도 때 트럼프 대선이 있어가지고 킹메이커는 역시 미국이었다, 러시아였다, 이런 기사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면에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히 음모론이다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단순히 환율이 많은 것을, 이 환율이 지금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이 투자하기가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 환율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지금 주변적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가지고 제가 함축적으로 이러한 그 뉴스들이 함축적으로 데이터들이 반영되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단순히 환율이 이러니까 중국에 투자하십시오, 환율이 이러니까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 다시 무역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결국에는 5G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가 급락은 미국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중국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는 2차 합의죠. 2차 합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 대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진정 국면이 오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매우 큰 상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해외 자금이 중국 시장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해외 자금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증권거래법도 지금 개정을 했고, 그리고 시장 개방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외인들의 자금들이 필요하고 외화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가오는 5G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원하는, 이득을 원하는 자금들은 지금 현재 중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가 급락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저희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 중심으로, 과거에는 미국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셨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중국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을 하시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3개국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잡으신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곁다리로 한국도 5G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분할해서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스나이퍼였습니다.